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다들 우울한 또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요. 이번 주 시장이 또 초반부터 부담스럽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이번 상장을 앞두고 이번 주 내일과 모레 청약인데요. 다들 청약 자금은 준비하셨죠? 모두가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될 일이 있습니까? 어쨌든 코스피는 2,900 테스트를 하면서 또 어려운 구간인데요. 일단 상승 가능성이 보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청약들 하시고요. 한 주를 받든 두 주를 받든. 그리고 이번 주는 어쨌든 간에 이 부담들이 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주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 체크할게요. 예, 코스피 지금 2,900까지 밀렸네요. 2,900을 테스트하는 구간이고요. 0.7%, 코스닥도 0.6% 밀리면서 코스피는 2,901, 2,900선을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힘든 구간입니다. 2,800선을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지수에 대한 부담은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고요. 수급과 이 공백들을 어떻게 이어가 나갈 것이냐 전략이 중요합니다. 저희 시장 상황하고요. 구체적인 전략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또 최근 장안의 화제죠. 잠금 해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궁금증이 쌓여만 가는 지금 시점에 각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제하고 내 계좌 수익률의 잠금도 풀어보는 시간, 잠금 해제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이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주식시장에 묵직한 펀치를 날리는 효도르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살펴볼 종목들 흐름 한번 체크해볼게요. 일단 이 시각 특징주들입니다. LIG 넥스원을 필두로 해서 방산주가 또 대규모 수출 소식에 강한 흐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리고 하락 전환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분식회계 관련한 이슈 속에 지난 금요일에 12% 급락했던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하락 출발 이후 낙폭 줄이는 듯 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하락불입니다. 잘 나가던 LG 이노텍 오늘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좋았던 흐름 영향 받는 걸까요? 이코미코, 주성 엔지니어링 쪽은 그래도 빨간불 유지합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장비주 최근에 올랐다가 내리고 최근에 부진했던 소재주는 또 힘을 싣는 오늘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각종 궁금한 것들 하나만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LIG 넥스원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가 나왔는데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반영이 돼버린 걸까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반영했는지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는 없지만 이 뉴스가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엄청난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초반에 뉴스가 나왔을 때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주가가 흔들리기만 하면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투자자분들도 그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4조가 한 번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가 확정이 되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 좋은 기업이고 향후 흐름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정 부분의 뉴스는 선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 추격 매수라든지 급격한 비중 증가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다른 나라까지도 천궁이라든지 LIG 이 넥스원의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미 나온 기존 뉴스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약간은 힘에 벅차지 않나.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철저히 좀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 보유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는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수 많이 궁금증을 키우고 계실 게 셀트리온 쪽이에요.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모두 12% 빠졌던 금요일장 오늘 빠졌다가 낙폭 줄였다가 지금 다시 좀 하락권으로 색을 짙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외국인이 오늘 많이 사요. 이거 세 개 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이 이슈도 기존에 나와 있던 낙지죠. 벌써 몇 년인가요? 한 3, 4년 정도 된 이슈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먼저 정리하면 네. 저는 셀트리온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매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4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탄탄한 매출 위에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를 포함해서 신약 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결부되면서 40만 원까지 주가를 불을 뿜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는 분명히 성과는 있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정도의 성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기존에 탄탄하게 현금 흐름을 가져왔던 이쪽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도 성장이 조금 주춤거리는 거 아니냐. 특히 이미 뭐 렘시마라든지 수출하고 있던 그런 쪽에서는 주춤거리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이 겹쳐지는데 거기에 이제 회계 이슈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부분만 본다고 했을 때 과연 16만 원의 현재 가격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일단 싸다고는 보고 있는데 네. 자, 오늘은 뭐 기존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회계 이슈가 단숨에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선거도 있고 우리가 삼성바이오의 경우를 고려해 봤을 때도 생각보다 꽤 시간을 끌었던 만큼 단기간에 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막 분할 매수 정도. 근데 분할 매수를 시작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회계 이슈와 관련돼서 뭐 셀트리온이 큰 어떤 변동성을 맞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낮아 보인다. 뭐 물론 결론을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검찰 수사까지 가는 결론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뉴스 플로우만 보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 대신에 분할 매수의 시작은 아주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특징주들에 대한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우리가 시장 속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잔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어보면 오시아입니다. 전망과 주가 엇갈리는 시선 속에 결말은 어찌 될 것인가? 사실 OCI 같은 경우는 뭐 대체 불가의 업체다 뭐다 이러면서 지난해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졌었어요. 네. 그리고 좀 잘 나가다가 이 4분기에 확 흐름이 꺾여버렸었는데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Q와 P 무엇이 먼저? 이거는 어떤 맥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 하나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지금 태양광 쪽에서 핵심 포인트는 설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022년까지 나와서 좀 아쉬운데 그 뒤로도 더 확장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Q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거의 확실하다. 앞으로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공급 과잉 때문에 문제가 돼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가 공급 과잉이 조금 완화되는 구간에서 가격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반등하면서 OCI도 급격하게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의 논란은 뭐냐면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오케이. 네. 그런데 다시 폴리실리콘의 공급이 늘면 P가 급속도로 떨어져서 Q가 늘어나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Q가 늘어나는 것은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공급량, 폴리실리콘의 공급량이 늘면 P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익이 잘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권사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에 있어서 Q가 늘어나는 건 잘 못 믿겠고 P가 떨어지는 건 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급도 꼬이고 주가 전망도 증권사 전망과 꼬이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던 주가가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담감에 있어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 Q와 P의 충돌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을 조금 우리가 관측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격 우려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반기에 글로벌 태양광 관련한 밸류체인 전반의 흐름이 조금 좋지 못했던 것 지난 4분기에 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포인트를 조금 본다면 두 번째 키포인트 이익 전망이 되겠습니다. 원재료 상승 부담 이런 거 사실 친환경이나 에너지 쪽에서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뭐 메탈 실리콘 같은 그런 부담은 없나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재료에 대한 부담보다는 자기가 팔아야 되는 제품 가격에 대한 전망 자체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믿지 않는 건데 그러면 양적으로 늘어도
피가 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익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또 적자를 내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이게 결국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익을 낼 수 없다면 결국은 정책적인 이슈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의 세마 같은 것들이 빨리 좀 통과가 돼서 태양광 쪽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정책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 뭔가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솔루션은 오히려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져서 모듈과 셀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원가가 오히려 세이브되는 측면이 있는데 OCI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민감하게 주가와 플렉서블하게 같이 가는 동행하는 지표가 뭡니까? 결국 폴리실리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의 변동성 자체에 노출되어 있는 OCI 실적 전망은 결국은 남은 한 가지의 변수, 바로 각국 정부의 정책 변수가 어느 시점에 적용되느냐 여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올해 내에 된다는 확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면 셀이나 모듈 업체 쪽으로도 굉장히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겠지만 네. 저는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이 지금 공급 과잉의 가장 원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중국 쪽의 상대적인 공급은 줄이면서 다른 업체 쪽에 조금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도 진입 시점 혹은 비중을 늘릴 시점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활발하게 나올 만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뭐 그 시기를 1분기보다는 아마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이네요. 정책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2분기쯤 기대를 해보자라는 시선을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다음 포인트 한번 볼게요. 지금 밸류에이션 정도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뭐 기존에도 OCI는 뭐 통해이나 다른 업체들 대비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한 하반기에 4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밸류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밸류도 이런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한 주가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0.8배, 뭐 지난주 정도의 수준에서 보면 네. 지금 BPS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한 0.8배, EV 에비타 기준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거의 3배 수준으로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정말 최악의 국면이었을 때가 PBR 기준으로 0.4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EV 에비타 기준으로는 뭐 2배 수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격한 최악의 경우로 갈 가능성은 저는 뭐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게 폴리실리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무기화학 부분도 있는데 이 무기화학 부분은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한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점을 네. 고려해 보면 이 종목이 우리가 계속 생각이 너무 이제 폴리실리콘에 꽂혀 있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연동되고 있는데 실제로 무기화학 쪽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고 폴리실리콘이 안정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급격하게 회복할 수 있는 건 한 배 정도의 수준. 네. 그래서 과거 우리가 그 태양광 종목군들을 볼 때 봤던 대표 종목 바로 중국의 융기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흐름과 계속 같이 가지 않을 거라고 봤고 실제로 지금 융기실리콘도 보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양상. 그래서 OCI와 주가가 이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 융기실리콘의 주가 동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OCI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융기실리콘과 페어링해서 보시기보다는 네. 미국 쪽의 이슈 그다음에 미국의 태양광 종목군들, 뭐 캐네디안 솔라 같은 그런 미국향 종목군들과 좀 더 우리가 방향성을 같이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분기에 정책적 이슈가 더해진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저는 1분기 말부터 2분기 초를 진입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태양광 이익이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PB 1배 정도는 목표 가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한 12만 원 정도를 우리가 이 종목의 목표 가격으로 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장 1.5% 정도 오르며 95,800원 거래되고 있는 OCI 목표가 12만 원 정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가격 산정에 대한 맥락은 좀 전에 말씀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이 OCI였고요. 두 번째 확인합니다. 크래프톤. 수렁 속의 핀 꽃 건져낼 모멘텀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정말 꽃인가예요. 정말 수렁에 빠져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게임주가 다 지금 별로잖아요. 요즘 네. 연초 들어서.
이게 꽃이 맞는지 잘못해서 건졌는데 시든 꽃이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포인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 당연히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서 현재 떨어진 주가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인데요. 네. 뭐 최근에 뭐 카카오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이 주가에 대한 판단, 경영진의 주가에 대한 판단, 거기에 대한 액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양은 많지 않더라도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해서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뭔가 좀 방어를 하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를 반전시킬 만한 혹은 안정시킬 만한 그런 물량의 유입은 아직까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네. 과거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할 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정 물량을 시장에 계속 던졌었는데 크래프톤은 아직까지 그 정도 의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좀 동향을 좀 보시면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바닥을 좀 확인하는 정도. 그다음에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지 시장은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사주 매입으로 뭔가 방어가 될지 여부는 좀 불확실하죠. 특히 공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대차 잔고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뭐 그 코스피 10위권 내에 드는 정도의 대차 잔고도 쌓여 있고 공매도도 실제로 10위권 내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소위 쇼 세력들의 어느 정도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방어할 만한 여력은 생각보다 조금 부족해 보인다. 거기다가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게임 업계, 그다음에 우리나라 게임 업계의 최근 동향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사주 매입으로 반전 모멘텀을 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황도 안 좋아. 수급적인 부담도 있고 섹터 전반의 분위기도 조금 가라앉아 있고 노력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을 왜 꺼내 주셨을지가 궁금한데 두 번째 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보죠. NFT 진출 및 신사업. NFT 관련해서 뭐 CEO 중심으로 조직 개편하고 채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네. 그게 지금 모멘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NFT가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뭐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플랫폼화 시켜서 하나의 또 가치를 형성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분위기죠. 네. NFT가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상승했던 지난 가을, 겨울의 시기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NFT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돈이 되냐? 그다음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위메이드 때는 실제로 위믹스라고 하는 어떤 성과가 드러나면서 시장에서 바라봤던 측면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크래프톤을 바라보는 시각은 NFT 한다고 해서 오늘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하긴 하지만 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NFT 얘기만 나오면 NC소프트 정도의 종목도 뭐 상한가를 육박하는 상승을 보였던 그런 에너지는 분명히 지금 아니다. 그래서 NFT가 대세는 맞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이것도 우리가 주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 뭐 주가의 반등이 2%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는 뭐일지 열어볼게요. 신규 게임. 사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도 지금 막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작 기대? 지금 크래프톤에 뭐 있나요? 네, 일단 뭐 한번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실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면 이런 게임들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네요. 네, 뭐 슈팅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배틀로얄 게임도 캐주얼 스포츠 게임도 여러 가지 게임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게임들의 지금 모멘텀을 부여하기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진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고요. 또 우리가 신규 게임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신규 게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런칭하고 넓혀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난 프로모션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현금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비용 증감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네. 말씀드렸던 신규 게임 자체가 뉴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다음 준비된 그림도 보여주시죠. 뉴스테이트 자체가 조금 이 부진한 흐름, 그림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뉴스테이트도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뉴스테이트가 부진한 것은 뭐 그럴 수 있죠. 신규 게임이니까 시간도 필요할 거고 추가적인 프로모션도 필요할 겁니다. 더 문제는 이 기업의 가장 본질. 우리가 이 종목을 왜 주목하고 있는 거죠? NC소프트 리니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네, 배틀 오브 그라운드라고 하는 각 게임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면서 그동안 끌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돈을 많이 벌어왔고 이 종목의 가장 밸류에이션의 기저로 작용했던 지금 중심 게임이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돈을 계속 써야 된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가 계속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뭐 신규 게임도 그다음에 뭐 NFT도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심 게임 자체가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 성장률이 흔들리고 있다. 나빠진다는 게 아니고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상한데요. 오늘 잔금 해제 종목의 그럼 이유는 이 종목에 그럼 지금 투자하지 말자예요? 안 그래도 증권가에서 목표가 줄줄이 내려서 속상해 죽겠는데 위원님까지 왜 찬물을? 근데 지금 목표가가 내려와 봐야 57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의 주가 하락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좀 봐야 되는 기술적인 목표는 어디냐. 그래서 여기에서 팔아라가 아니고 1차적으로 이 종목이 넘어야 될 관건은 바로 상장한 가격이다. 그래서 39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정도의 가격 회복이 이어진다면 그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소위 숏을 했던 대부분의 세력들도 일정 부분 물량을 빠르게 환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1분기 실적에서 아마도 그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뉴스테이트라고 하는 신규 게임이 그동안은 좀 부진했는데 어느 정도의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 그와 관련돼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고 그렇다면 아마도 상장 가격, IPO했던 상장 가격의 그 초기를 회복하는 시점 자체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시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OCI는 2분기 정책 모멘텀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며 접근하자이고요. 크래프톤은 이 40만 원대 가격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보고 우리가 다음 흐름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유튜브 통해서 김종효의 잔금 해제 검색하시면 오늘의 이야기 다시 한번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